이렇게 꺼내보면 와, 이요. 정곰 구독과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아이폰 에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폰 에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삼성의 갤럭시 스페셜 에디션으로 얇게 나왔다가 폴더블이 나오는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폴더블 아이폰의 예고편격인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느낌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려고 직접 아이폰 에어 구매하였습니다. 가장 적은 용량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써보고 지금에 있는 제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도 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늘 그렇듯이 택배 박스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아이폰 에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품의 겉모습을 이렇게 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딱 요 느낌만 봐도 진짜 얇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이게 또 근데 파손의 우려가 좀 있죠. 걱정스럽기는 한데, 자, 이렇게 개봉을 해볼게요. 봅시다. 좋아요. 이거는 워낙에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쑥 빠집니다. 그리고 내부 포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 보면 와, 이요, 와우. 역시 그립감. 그립감이 미쳤습니다. 우와. 이야, 제가 좋아하는 그 애플의 그 얇은 얇기가 그대로 녹아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미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7의 그 얇기를 만져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막 엄청 얇다, 미친 듯이 얇아서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매우 얇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본 프로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액정 크기 자체는 좀 살짝 작은 느낌이고 얇기 자체가 굉장히 얇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측면에 있는 이 버튼 얇기 정도보다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또 신기한 건 카메라 버튼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그 애플에서 하는 기능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상당히 얇게 잘 나온 아이폰 에어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비닐을 뜯어볼게요. 저는 커버 글래스를 씌우지 않습니다. 커버를 전혀 씌우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얇아요. 엄청 얇아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미친 듯이 얇다, 이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기도 해. 참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 뒷부분, 여기에 아마 칩이 좀 들어있나 봐요. 여기쯤에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어요. 거의 이 뒷판 전체가 다 배터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요 지점쯤이 막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터리인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야 이런 사용 시간을 담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전 버전과 해당 버전의 좀 차이를 보면 시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래로 삐죽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 답답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묘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섬이 좀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얘보다 보면 살짝 공간이 더 크죠? 느꼈던 그 위화감이 이거였어. 이 카메라 섬 좀 이상하다라고 깔 때부터 느꼈는데 그 위화감이 이 위화감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얇게 나온 데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빠졌는데도 A19 프로 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놀라웠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정도 나온다고 하면 기본 칩을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했었는데, 이 라인업까지 프로 칩을 넣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이 얇기까지 한 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성능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충분히 느껴봐라 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겉모습 자체도 굉장히 퓨처스러운 그런 제품인데, 이게 성능까지 퓨처스럽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환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유리 같은 스타일. 이 UI가 빛을 발하는 건 여기서 내렸을 때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좀 반투명하게 완전히 유리 스타일로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리 스타일이 아니라 내리면 반투명 스타일이에요. 그냥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이게 얘는 그냥 뿌옇게 되는 그 가우시안 불러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된다고 하면 각 버튼도 다 반투명 모드가 좀 도드라졌고, 외곽이 이제 유리 알처럼 이런 식으로 좀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외곽에도 그렇고, 재밌는 건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요 모서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유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지금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하면 테두리가 빛 반사 각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미세하게 보면 배경도 따로 움직이기는 해. 이게 우리 눈으로 입체감이 느껴지진 않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이렇게 살짝 삐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쭉 당기면 많이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마치 이제 입체라고 착각을 느끼게 하고 싶은 듯한 그런 액션들을 넣어놓긴 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레이트레이싱이 이 위에서 작동은 되고 있지만 앱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그냥 요 큰 박스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업데이트 해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시네마 모드 이런 건 없습니다. 비디오에서 슬로우모션 타임레스만 있고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네마 모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듀얼 캡처 개념이 생겼죠. 요거 LG에서 옛날에 있었던 건데 위에 떠있는 요게 되게 진짜 유리처럼 비춰지게 좀 디자인을 했어요. 풀젤리 18도씨 요거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어쨌든 48메가픽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얘도 표준 렌즈니까 그냥 표준 렌즈로 근데 화각이 기본 와이드가 좀 탑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는 살짝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긴 하네요. 완전 와이드는 아닌데 아주 살짝 와이드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살짝 광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방금 찍은 이 사진도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선회도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지금 기기가 열을 받아서 지금 디스플레이의 그 밝기가 좀 낮아졌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선회도가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차피 독일 객인인데 얘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얘가 이쪽이 아무래도 좀 메인 카메라 하나에 좋은 걸 다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카메라는 매년 갈수록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찍어도 이렇게 16대구로 찍고 싶으면 굳이 휴대폰을 돌리지 않아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좋네요. 자, 일단은 이게 전면 카메라가 1800만 화소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로로 찍어도 되고 세로로 찍어도 되는 그런 좀 넓은 정사각형 모양의 센서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잘 찍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는 전면 카메라의 동영상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비디오로 봐도 1800만 화소라 그런지 몰라도 아까 요 앵글에다 놓고 이걸로 찍었을 때는 좀 화면이 앵글이 좀 답답했는데 앵글이 살짝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긴 있네요. 어쨌든 좀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매 및 핸즈온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리뷰를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정보미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곰빠!